저희 모친이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한 1, 2학년, 이제 초등학교 때도 물론이고 1, 2학년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학교 때에 이제 흔히들 화가분들이 그러셨듯이 이제 미술반을 이제 가게 됩니다. 조그만 녀석이 이제 신입생 녀석이 미술반에 들겠다고 이제 오니까 그 아주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6, 7분 정도가 둘러앉아서 이 수채화를 그리시는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술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고민했던 부분은 그릴 거냐. 왜냐하면은 그때도 설치라든지 이런 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형식의 미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되던 때예요. 말하자면 벌써 그때만 해도 그린다는 거는 뭔가 조금 좀 뒤처지는 듯한 좀 옛날스러운 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매번 결국은 이제 페인팅을 갖다 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하게 그 갈등에 혹은 과제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 그림이 뭐 문학이나 이런 그 장르보다 사실 현실을 표현하는데 많이 뒤처져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79년 뭐 유신 말기 이때까지도 그냥 여전히 그냥 뭐 그림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현실과 발언을 저 나름대로 가서 세미나 발표도 했고 대화 무슨 이제 뭐 그 귀와 눈과 또는 뭐 이제 이런 것들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하도 현실과 소통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소통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뭐 들어야 되는 거냐 하여튼 거칠은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좀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은 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저 김정은 형하고 이목상 저 이렇게 심정수 선배까지 며칠인지 이렇게 늦게 앉아 있는데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슨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5.18이니 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생생한 정보는 들리지 않고 이제 무슨 그 괴상한 그 소문들만 들린다든지 이런 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현발이 이제 해체되거든요. 예, 이거 이제 동력을 잃게 됩니다. 차츰 이제 동력을 잃게 되는데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해체되는 게 아니고 이제 10년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체돼요. 긴장되게 진행됐던 이제 그 정례 매년 했던 그 전시도 없어지고 연대할 어떤 그 규모나 세력도 만나질 못하고 그러면서 좀 피폐해져요, 사람이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찾게 되죠. 사진원은 정동석 씨하고 정동석 씨가 현발 회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공간을 한번 찾으러 한 1, 2년은 이렇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거기에는 시우리 이런 데 이제 빈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후리도 빈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 더 좀 한번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벚고개 되는 데를 넘어서 들어간 곳이 이제 서후리라는 데인데 거기
서후리에서 그러니까 87년 정도, 88년 뭐 이때서부터 서울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한 30년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옮겨와 가지고도 글쎄 또 여전히 판화하고는 인연이 있네요. 판화로 계속해서 한번 이 자연 풍경을 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서부터 자연과 인물, 뭐 거기다 역산을 대면서 대비해보는 그런 숲의 시리즈에서의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이 풍경을 판화로 해보는 그런 생각을 쭉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역시 그 판화는 이 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잉크를 종이에 부드럽게 얹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실내에 웬만한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겨울이 돼서 그냥 추우니까 뭐 난방 시설도 없고, 참 그러니까 찍히지도 않고 잉크도 안 녹고, 이게 참 경비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판화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주 그냥 너무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 중학교 미술반에서 했듯이 한번 그려대면은 어떠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이럴 거면은 뭐 좀 한번 나가서 한번 그려보자. 그런데 마침 그 건너편에 있던 아저씨 농사꾼 붙잡고 막걸리를 먹으라고 그러는지 그냥 대접으로 그냥 얻어먹고는 이제 취해서 자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뭐 책자를 하나 뭐 이렇게 민세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래, 마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얇은 책자인데 이제 옛날에 가리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인문 정보가 그냥 아주 그냥 그 가리방으로 찍은 거로, 이거는 좀 되는 얘기다. 무슨 얘기가 많아요 거기. 자, 그렇다면은 이거 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할 사람, 아는 사람은 없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종자현자 최정현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평 지도도 좀 사고, 그 동력지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가 뵀었어요. 최정현 선생한테. 이거 좀 산속에서 좀 혼자 그리려다 보니까 좀 힘든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그 양반 전공이네요, 원래. 아이고. 구닥다리 사진기 하나 들고 이제 답사를 쭉 했거든요. 역시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제 구조를 보게 돼요. 그 역사적인 거, 겹치는 현장, 무슨 벽계 구곡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발품을 파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덩어리가 되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고 작품 수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면은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전통산수에서는 전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전체를 그리는 개념이. 전체를 좀 그려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들이 자꾸 커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약간 늦가을에 화실에서 나와서 아침에 위로 이렇게 작업실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노는 이제 누런데 비어서 이제 다 없고, 서훌이 되는 데는 이제 청계산이 이제 솟아 있거든요, 중앙에. 청계산은 가을이 오면은 꼭대기서부터 물이 듭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뻘겋게 단풍이 들고,
그 아래는 단풍이 아직 덜 들기도 하고 상록수가 이제 이렇게 뭐 선을 쳐서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면서 마을이 보이고 아래 이제 그 벤벼의 그런 이제 들녘이 보이고 해가 뜨니까 이쪽 우측 끝으로 학생 한 명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고 저쪽 해가 떠서 뭐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쪽에 이제 뭐 아주머니 한 분이 뭐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담아보자 했던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작가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궁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그릴까를 이제 자꾸 궁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벽계구곡을 각 구곡의 현장을 다녀서 답사할 때마다 고동산이라고 그러는 산봉우리가 계속 보입니다. 그 계곡 사이로. 네, 그래서 어느 때 그럼 저 고동산에를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동산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산 등성을 높게 이렇게 타고 이제 그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역시 일곡의 그 수입리와 부곡의 그 입석 이래는 그 노문리 거기까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사진도 찍고 연결도 시키고 또 스케치로도 어떻게 뭐 이거를 한번 한 폭에 담아볼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궁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자꾸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차츰 가을 풍경도 이제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가을 혹은 겨울, 겨울을 넘어선 이제 그 이른 봄, 뭐 이런 것들 이제 낙엽, 화렵소들이 전부 다 지어서 이제 누렇고 상록수, 그러니까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것들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줄기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통방산 같은 곳은 설경이 너무 좋습니다. 산줄기가 높잖아요. 이게 높은 산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거기는 낙엽이 다 떨어진 그 나무들이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톤을 유지하고 있고 이쪽 저 흘러내리는 쪽은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산세가 아주 매력적인 색깔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섬 독도 별맞이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거죠. 독도는 이제 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해맞이로 이렇게 이제 그 주제로 많이들 담으시는데 또 한밤중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서양의 별자리는 왜 무슨 이렇게 고음 자리면 고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견우나 직녀 자리도 그 견우 뭐 인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말하면 기하적인 추상적인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별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전도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독도도 가보니까 알죠. 그게 서도 동도로 돼 있다는 거를 두 큰 섬으로 돼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섬들이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별자리의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서도와 동도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한꺼번에 한번 그 조립해서 그려 넣어서 열심히 그렸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북한산은 어디서나 보이는데, 그 호연봉 같은 거는 이쪽, 그러니까 서울예고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국민대 쪽에서 올라갈 때도 보이고, 또 불광동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도 보이고, 돌의 질감이라는 것이 진짜, 그건 진짜 한번 좀 화감 한번 그려봐야 된다. 이제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북한산을 답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꾸 다니면서 이걸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도도 놓고 궁리하고 북한산 이것도 역시 전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요.
관산성격이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삼각산에서부터. 그건 뭐 수선전도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스케치하고 사진으로 잡고 그다음에 멀리 그 삼각산을 집어넣고 뭐 이러면 이제 구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커집니다. 그거를 서울이 그 어둑어둑한 작업실에서 그렸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산을 그리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워낙 산이 재밌고 이렇게 그 다이나믹하고 그래가지고요. 며칠 전에 그 주재한 선배님하고 최정현 선생님하고 같이 화양 부곡이 되는데 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암 송시열이라는 분, 네, 그 구곡을 답사를 했는데, 아유, 참 뭐 너무 풍광이 그 스케일도 크고 또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진 별서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박혀 있는 그런 별서들, 이제 그림으로 담아내고는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담아내기만 해서 끝나야 되는 그런 그 참 그래도 되나 그러면서도 역시 화가는 그런 것들을 그려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저해서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다른 길이 있겠어요. 그러고 그런 기회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의욕이나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